자, 여러분들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강세장에서는 이 조정이 요렇게 이제 조정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2분의 1선 반등, 2분의 1선 조정, 2분의 1 조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분의 1을 조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을 조정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2분의 1선 조정을 받은 게 좋아 보입니까? 3분의 1선, 4분의 1선 조정받은 게 좋아 보입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2분의 1선 조정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위안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제 주식이라는 것은 4분의 1선 조정, 심지어는 옆으로 계단식으로 행보하는 종목일수록 주가가 더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기 싫은데 왜 내려가라고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렇게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하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일수록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락, 하락이 얕으면, 반락이 얕으면 반등이 크다. 반등 크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반등이 약하면 어때요? 반등이 약하면 반락이 커요. 반락이 크다. 이해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상승장에서 센 종목일수록 조정을 적게 받고 올라간다. 센 종목일수록 조정을 적게 받고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간다. 이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밑으로 갈수록 2분의 1선 조정받은 종목은 반등이 나와도 정고점이 강한 저항에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N자 상승 뭐 이런 패턴이 아니고 쌍봉 맞고 떨어진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형 패턴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상승을 하다가 많이 조정받은 종목은 쌍봉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3사형이라 그러죠. 3사형 헤드앤숄더형 이런 패턴으로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요렇게 해가지고 조정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게 빠진 반락이 얕은 종목일수록 반등도 크다. 특히 강세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선호를 해야 주가가 달리는 말에 크게 올라탈 수 있고 수익도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접수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이 A씨를 보면은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올랐죠? 반락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반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반락이 큰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봐보자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지 SY 스틸텍이고 얘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반락이 커버리니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나마 이것도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다가 바로 꼬그라 자빠져 버리죠. 쌍봉 살짝 위로 올라왔지만 바로 꼬그라 자빠져.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또 바라볼 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인버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약하면, 자, 주가가 하락을 쭉 해오는데,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다 했는데 반등이 약하면 반락이 그만큼 더 큰 겁니다. 하락이 더 커버린. 소위 말해서 주식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 늘어진 N자 패턴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패턴이 이런 이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빠져버린 케이스. 자, 다른 패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이제 이 케이스하고 이제 비교되는데 주가가 몽땅 빠졌어요. 같은 테마야. 같은 테마인데 남들 다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얘만 혼자 안 가고 있다가 뭐 조금 뭐 들어올린 척 하다가 이게 빠져본 놈이 있어요. 그것은 그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상승 모멘텀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동일 테마인데, 자, 같은 동일 테마예요. 테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종목이 반응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테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놈께 남들 뭐 이렇게 뭐 빵빵 치고 가는데 얘는 안 가고 있어요. 뭐 이거 뭐 계속 가는데 얘만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맨 후발주로 해가지고 꼬투마리에 좀 올라온 척 하다가 빠질 때 제일 먼저 장대 양봉 그려놓고 그 뒤날 바로 음봉으로 확 빼버린다든지 올라가다가 두드러 맞아버린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양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락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등이 약하면, 이렇게 반등이 약하면 반락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 반등과 반락의 그 조정 폭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해 나갈 때, 주식이 상승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뭐 000660 하이닉스를 봅시다. 하이닉스를 봅시다. 하이닉스는 뭐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네요. 그죠? 워낙에 이게 강세를 보였으니까 아까 반락이 낮으니까 계속 더 상승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반락이 낮으니까 얕으니까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반락이 반등이 미약하니까 반락이 크죠. 그죠? 반등이 미약하니까 반락이 커요. 다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하이닉스 000660 반등이 크니까 반락이 있어도 덜 빠지죠. 삼성전자보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이제 모멘텀이 더 강하거나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도 이제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좀 더 잡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뭐 계단식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4분의 1선 반등, 조정 3분의 1선, 4분의 1선, 그 다음에 3분의 1선, 그 다음에 2분의 1선 반등,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주식이 움직이는 반경은 이제 조정을 이렇게 주로 받습니다. 상승을 해서 계단식으로 가거나,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을 때
38.2%를 되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61.8, 38.2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러는데 이 구조로 돼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비율이 이제 저런 통상적으로 쓰는 신용카드 비율이 이제 저런 구조로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도 가장 안정적으로 38.2, 61.8 이렇게 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8.2%를 되돌리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정을 받으면 쭉 내려오죠. 2분의 1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2분의 1선이다 하면 요게 61.8%까지 하락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2분의 1선을 깨버리면 좀 영향가 없어요. 근데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조정의 폭이 61.8%입니다. 사실 61.8% 이상 하락을 해버렸는데 얘는 좀 싹수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려면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렇게 상승해. V자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61.8% 나온 놈은. 그래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반등 줬다가도 다시 역연차로 빠져버리든지 그래요. 그래서 조정의 폭도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빠진 종목일수록 좋다 이게. 안 빠진 종목. 나는 내려가기 싫으니까 네가 올라와 이놈아. 나는 올라갈 힘이 팔팔해. 그러니까 이렇게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많이 빠진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가격이 많이 빠져갖고 더 빠질 것이 없는 것 같은 종목, 이런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상승장에서 남들 다 수익 내고 있을 때 혼자 쳐 터져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어이없이 뭐 증자를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막 악재가 나왔고 밑으로 꼬그려 자빠져 버리는 케이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뭐 뻗고 기고 있다가 뭐 더 안 빠질 것 같은 종목, 그런 것을 매매하는 것은 반등 시세를 주로 먹는 것이다. 간혹 가다가 옆으로 뻑뻑 기다가 이제 급등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급등주의 패턴을 또 대부분 갖추고 있어요. 그러지 않은 종목, 아까도 제가 말씀한 다른 테마주들 다 올라갈 때 애만 못 올라가는 꼬투마리 종목, 그런 경우는 이제 후발주의 후발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좀 그 모멘텀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반락의 폭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자,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반락이 얕으면 이후에 반등은 크다. 하락에 대한 반등이 얕으면 추후에 반락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적게 받을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는. 접수됐죠? 지금까지 요 조정의 형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